안녕하세요, 치브라입니다. 짜잔. 몇 검인가? 이렇게 제가 뭘 남겨서 직접 말로 하는 거는 처음이네요. 그쵸?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발리입니다. 우붓에 와 있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곳이 하나 있어서 잠깐 그쪽으로 힐링하러 나와 있어요.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요새 요가에 좀 빠져 있는데 온전히 요가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가 TTC, 그 티처 트레이닝 자격증 따러 왔어요. 200시간 하는 거고 하루에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이렇게까지 종일 요가만 주 6일을 하는 거고. 왜 갑자기 이걸 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만둔 지 춤을 그만둔 건 아니고 직업으로서 그만둔 지는 좀 됐어요. 한 5년 정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스토리에도 가끔 올리고 옛날에는 질문 오면 팬이라고 이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답장도 해드리고 했는데 간혹 너무 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애초에 모르는 분들한테는 제가 답장을 다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자분들만 조금 해드리는 정도? 그래서 근황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하.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춤을 직업으로 멈춘 계기는 아시다시피 햇빛, 헤르츠, 제 친구 혜진이랑 같이 트월크 워크숍을 열어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다 이제 알려드리고 저랑 혜진이 영상 남기는 그때 별거 아닌 동작을 하다 다쳤어요. 진짜 왼쪽 무릎으로 턴하고 다리를 짚는 동시에 와자작 하면서 쓰러졌거든요. 오도가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예전에 웃기려고 잘하나 했는데 누가 그런 걸 웃겨요. 이렇게 넘어지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는데 그때는 주말이어서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평일에 갔을 때 파열이면 9만 얼마, 파열이 아니면 60, 70 정도 나온다. 그래서 돈 깨질 생각하고 MRI 검사를 하고 이제 지불을 하러 갔는데 9만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파열 아니면은 많이 나온다 하셨는데 하니까 파열인데 아까 일단 아직 안 나오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전방 십자인데 파열을 받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재활 빨리 하고 돌아가야지 했던 게 춤으로 이제 직업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다른 미용실 관리자로 방향을 틀었었어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는 건 다쳐서 그만했다. 저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 제가 그때 댄스홀을 내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엄청 큰 고민이 있었어요. 20살 때 처음에 서예종 들어가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어쩌다 걸스힙합으로 들어갔는데 어쩌다 이제 레게라는 장르를 접하고 레게에 파생된 것들을 이제 알아보다가 댄스홀에 빠지게 된 건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댄스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좋아서 마냥 시작했다가 레게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되게 좋잖아요. 사랑, 평화. 저는 이런 가슴 울리는 따뜻함들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레게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메이카에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엔 그때 이제 레게 막 이렇게 알다가 트월킹이라는 것도 이제 트월크라는 것도 좀 접했고 그렇게 하면서 제 세월이 되다가 선생님 따라 방향을 틀어서 와킹을 잠깐 했었어요. 저는 진짜 와킹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거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다만 뭐 울림이 다 서로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잘하는 걸 택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소울이었거든요. 근데 소울도 몸이 안 따라줘. 마킹은 학교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저 옛날에 계셨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넌 댄스홀로 가보는 건 어때? 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아 그래 내가 좋아했던 거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해야지 해서 시작했던 게 제가 너무 좀 횡설수설하거든요. 죄송해요. 뭐 대본을 적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근황 올리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풀렸어요. 저 나름대로 되게 힘들게 춤을 췄었는데 한 27, 7년 정도 했을 때 댄스홀이라는 걸 좀 해봐야겠다 하고서 묵묵히 하고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왜 나 20살 때부터 해왔던 것 중에 트월킹도 있잖아. 이게 됐었어.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트월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그때 무슨 가수분들이 트월킹으로 안무를 해서 뭐 뮤비 찍으신 분들을 봤었는데 아 저 벌레가 설마 지금 안쪽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댄서로서는 아무도 이걸 프로모션을 한 사람이 없으니 난 이걸로 프로모션을 무조건 찍어야겠다가 시작이었고 그때 제 사비로 거의 150 넘게 깨졌어요. 지금 당시에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엔 더 컸겠죠? 대관비만 거의 100만 원이었고 친구들, 제 이제 제자들 의상비랑 연습실 대관비는 다 제가 했고 촬영하시는 하모 오빠 비용도 제가 처리하고 온전히 저는 제 거 할 거면 제가 프로모션 비디오를 찍어서 막 친구들을 클래스를 영업하지 않는 이상 제 첫 프로모는 제가 하는 거니까 문을 좀 바꿀게요. 약간 나 도와주러 온 건데 모기가 있어. 그 당시에는 애들이 도와준다 해도 제가 테일을 줄 수 없는 노릇이니 당연히 제 프로모션 제가 알아서 다 해야죠. 애들이 너무 도와준 건 고맙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의상도 해주고 제가 그때는 온전한 제 돈으로 싹 다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첫 프로모였어요. 근데 너무 진짜 운이 좋게도 너무 잘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생소한 장르로서 누군가가 한국에서 팡 했을 때 진짜 조금이라도 그냥 조회수라도 좀 잘 나오면 좋겠다 했던 게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이름을 알렸던 것 같아요. 도전하기까지도 엄청 고난과 역병 많았거든요. 야동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하면 야동이다 뭐 이런 걸 찍냐 너무 야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를 갈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잘 되고 클래스가 생기고 트월크는 가끔 워크숍 정도 수업으로는 댄스홀을 이제 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참 이제 하던 중에 댄스홀 과도기가 좀 왔었어요. 이제 유제너레이션들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들을 하면서 러시아 가서 많이 배워오고 자메이카도 다니면서 많이 배워오고 그때 제가 생각이 진짜 많았던 게 너무 여러 말이 들려서 저를 폄하하는 말들이 정말 많이 들렸어요. 댄스홀은 무조건 이래야 돼. 근데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메이카에서 배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배워온 분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뉴스쿨 앤 뉴스쿨, 미들 앤 미들, 올드 앤 올드만 해야 하고 피메일은 남자가 할 수 없다. 무조건 피메일은 여자들만 할 수 있다. 근데 맞죠? 그게 근본적으로 그쪽이 맞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당연히 맞는 건데 제가 그때부터 라는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댄스홀 하면 무조건 자메이카 가야지 그 말도 맞죠? 근데 그렇게
치면 저는 약간 누가 이렇게 뭔가 틀을 딱 던져더 버리면 좀 안 따라가고 싶은 그런 나쁜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무슨 힙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다녀와야 돼? 안 다녀오면 힙합이 아닌가? 그냥 그때 한참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의문이 너무 많아진 거죠. 맞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나 자꾸 그 틀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정해진 틀에. 왜냐면 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남자인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냥 걔네한테 얘기하지. 필메일은 여자들만 할 수 있대. 근데 난 여기가 자메이카가 아니고 한국인이 난 너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듣고 싶으면 들어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정하지? 근데 또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데 저도 되게 웃기죠. 따라가면 되는데 그 따라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런 틀이 너무 싫어요. 틀은 깨라고 있는 거고 뭐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은 요소는 지켜져야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또 동작들이 댄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몇백 개가 아니라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1000개가 넘고 이 많은 동작들을 외워야 된다는 강박이 살짝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춤을 추는 이유는 뭘까? 춤을 추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춤을 추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신났거든요. 저는 진짜 아기 때, 막 5살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울릉도 가서 저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애가 안 보여가지고 막 찾고 난리가 났는데 저 어디서 보니까 그 엿장수 선생님 막 이거 노래 틀고 막 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저를 발견해서 끌고 왔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막 동네 언니 동생들 불러 모아서 집에 그때는 이정현 선생님을 엄청 사랑했어서 그냥 제 꿈이 이정현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막 커튼 뒤에서 나와가지고 부채 들고 춤추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춤은 늘 그렇게 즐겁게 춰왔는데 내가 춤을 추는 이유는 뭘까? 댄스홀이 좋은데 왜 이렇게 싫어지지? 동작을 무조건 다 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뭘까? 춤이 아니라 그때 제 당시에 제 생각이야. 이건 제 견해니까 뭔가 스포츠? 약간 경연대회? 뭔가 약간 그런 유의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나는 춤을 추고 싶은데 왜 자꾸 너무 많은 것들을 맨날 이렇게 외워야 하지? 당연히 한 100개 정도만 돼도 제가 다 외우고 스며들어서 저는 그게 제 동작이 되면 거기서 그냥 풀어서 나오는 그런 자유로운 것들을 좋아해요. 춤은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기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자꾸 강박적인 것들이 그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나 이걸 사랑하나? 왜 이렇게 점점 어렵지? 난 그냥 춤을 추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런 걸 제자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전 진짜 제자들이랑 허물없이 지나거든요. 와서 뒤에서 선생님 누가 얘기를 하고 다닌다. 시브라? 댄스홀인가? 뭐 이런 얘기도 들린다. 근데 그 친구들도 그때는 어렸겠지만 저도 어린 나이였고 나름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 저마다의 그런 시기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해하고 너무 존중은 하지만 그때 제 멘탈이 정말 약했어요. 전 유리 멘탈, 엄청난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때는 더 심했고 근데 그걸 제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요. 누가 선생님을 막 뒤에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건 댄스홀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 들었던 건 그러면 너네가 증명을 해봐. 그거였거든요. 처음에 클래스 열어서 잘 돼봐. 이거 하나랑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갈리겠지. 이것도 있었고 하지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굳이 별말을 하진 않았어요.
너무 잘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가 춤을 어떻게 춰온지를 모르잖아요. 저 진짜 20살 때부터 누구나 열심히 살고 누구나 열심히 했겠지만 서울 와서 투잡하면서 새벽 연습하면서 진짜 유튜브에 풀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 썰쟁이라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겪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총 10년 하고 쉬게 됐지만 그 친구들은 솔직히 그때 저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진짜 누군지 몰랐어요. 뭐 당연히 열심히 어딘가에서 하고 확 떠오른 친구들이었겠죠?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고 저도 그랬으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제 춤 세월을 뭔가 부정당하는, 그냥 그 10년이란 세월을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슬펐죠, 많이. 제가 조금 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으면 제자들도 더 아우르고 뭔가를 그 친구들을 차라리 만나서 근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나도 노력할게, 같이 해볼 생각 있어? 지금의 저는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의 저는 좀 피했던 것 같아요. 누구랑 부딪히는 걸 워낙 싫어하고, 지금은 막 부딪히죠. 아닌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내가 힘들어야 해? 이런 시기였고, 그러다가 다쳤어요. 저는 운명론자예요. 정해진 시기에 다친 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그만할 때가 돼서 다쳤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해답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내가 앞으로 그럼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심장을 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니까 댄스홀은 이제 내 길이 아닌가? 하고 일단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다른 직업을 택했었는데 내가 언젠가 정답이 들어서고 해답이 나올 때쯤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하면서 춤은 언제나 즐겁게 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해, 나 오늘 여기서 자야 되는데 모기밥 빼면 안 되는데 댕기를 걸리면 큰일 난디. 죄송해요. 잠깐 정신 사납죠? 그때 이제 해답을 찾은 게 5년 걸린 거예요. 물론 댄서로서 수업을 열거나 이런 건 나중에 뭐 스페셜 클래스? 아니면 진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번 너무 많아. 한 번 정도 제가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배워볼래? 해서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고, 근데 저는 춤을 그만둔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춤을 춰요. 오늘도 아침에 신나고 여기 와서도 신나서 춤추고, 기분이 슬퍼도 춤추고, 가끔 연습실도 가서 춤추고. 저는 춤을 놓은 적이 없거든요. 늘 사랑하니까, 제 전부니까, 제 조각의 일부들이니까 저는 춤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어떤 해답을 내렸냐, 저는 댄스홀이라는 춤 장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레게, 댄스홀, 라틴팝, 갑자기 용어들 기억이 안 나. 이게 오래 공부를 쉬니까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요. 그 장르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계열의 노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을 울리고 치고 막 때려 부수는 그 음악 장르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아서 시작한 거지 그 춤의 장르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봤을 때 늘 제가 춤을 추고 신나고 했을 때는 다 그거였어요. 보면 노래가 좋아서 몸이 반응했던, 그러니까 자유롭게 춤을 추고 싶은 거죠.
펜스 올릴 때는 어쨌든 동작들이 기본 동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저한테 스며들어서 지금의 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거의 까먹은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막 프리스타일이나 하고 놀 때 이러면 그때 동작들이 남아있어서 그때 동작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쩌겠어요. 그때 했던 거를 갑자기 내 몸에서 막 빼낼 수는 없는 거고 그만할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뭔가를 다시 하게 된다면 노래 장르를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제 스타일인 춤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자 해답이었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 사실 너무 미안하고 뭔가 그때 내가 조금 더 강했더라면 왜 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내 제자들 내가 더 지킬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자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도망친 느낌? 도망친 느낌이야. 도망친 거죠. 다쳐서 쉬기가 맞물리긴 했지만 근데 지금 다 제 제자들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자들만 생각하면 좀 그런 거 있죠. 인성이 돼야 돼요. 다 요새 이걸 이제 뭐 제 그래서 춤 얘기는 여기까지긴 한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다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거든요. 제가 20대 때 상처 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세 때 와서 회개를 지금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있는데 종교는 없습니다. 힘들었을 때는 다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20대 때 제일 상처 줬던 그 친구가 사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아직도 고통받고 계속 힘든 일은 생기더라고요. 다 제가 뿌린 씨앗 걷어들인다고 생각하고 다 돌려받고 있습니다. 업보라고 하죠. 요새 요가 하면서 요가 철학도 배우고 원체 저는 철학 공부를 좋아해요. 근데 막 그거를 책을 읽고 니체가 어쨌네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그런 걸로는 파고들지 않았는데 어떡해 그런 거 말고 삶에 대한 고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돌이켜보는 것 같아요. 제 과오를. 이제는 더 범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쉬운가요, 사람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뭐 올리고 싶어가지고 올렸고 오늘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보이세요? 어떻게 해야 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가 이런 데거든요? 아, 완전 숲이에요. 완전 숲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완전 숲인데 원래는 여기가 제 숙소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우붓이에요. 우붓에서 한 달 그 TTC 요가 자격증 따는 게 너무 확대됐다. 요가 유니온이란 곳인데 거기는 숙소 뭐 건물이 너무 랜덤으로 배정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숙소를 따로 구했고 수영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수영장 있는 데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수영장? 굳이 수영장 있는 데는 안 하고 그냥 바깥 3층 뷰가 좋은 곳을 어쩌다 운 좋게 싸게 발견해서 거기서 지내다가 문득 제가 사실 하루 정도만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엔 바로 한영식 전에 밥 먹고 약간 날아가는 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환영식 하면서 이제 육아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 하루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이틀 빨리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뭘 할까 가고 싶은 곳이 딱 두 곳 있어. 두 곳. 거기는 지금은 가고 싶지는 않아서 좀 나중에 뭐가 끝나고 그냥 뭐 하지 하다가 둘러볼 때는 웬만하면 어제 둘러봤고 아 숙소가 뭐 수영장에 있는 데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그냥 제 자연에서 춤을 너무 추고 싶었거든요. 추면서 영상도 남기고 저는 이렇게 뭘 남기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굴 만나거나 뭐 했을 때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흐리멍텅 가물가물 막 해지는 시기들이 올 때 그런 게 남겨져 있으면 기억하기도 너무 좋아서 영상을 좀 사진이랑 영상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 자연에서 춤추고 싶은데 생각보다 제 숙소 있는데도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찾았는데 여기 무슨 리버 진짜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랑 숲 거기서 잘 수 있대. 그래서 헉, 너무 좋다 하고 그냥 무작정 왔어요. 어제 새벽에 예약을 해서 무작정 오늘 와가지고 가방 2개 가지고 여기 발리는 다 웬만하면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오전 일찍 밤늦게 아니면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지 하고 이제 나왔는데 30분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완전 시골길로 빠지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지금에서야 해봤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같이 오고 싶다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누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도 들고 근데 뭐 제 지금 개인적인 얘기는 아까 끝나가지고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선 그냥 제 사담이에요. 혼자 자꾸 배경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막 떠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가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너무 좋았고 어제도 너무 좋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대 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춤추고 새벽 알바하고 졸기 바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이러니까 정신없는 세월 보내다가 3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 시간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보통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게 뭔지는 다 알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뭐 고기야 좋아하고 노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근데 그거 말고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고 뚜렷한 그런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서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고 삶의 방향성도 뚜렷해지고 이게 아니면 어때? 저 길로 가면 되지. 이런 방향성들도 계속 세워놓고 유튜브 이런 것도 삶의 방향성이 짙은 분들 걸 자꾸 찾아보게 되고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솔직히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 만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웃기다. 이거 봤어? 진짜 웃김 뭐 이런 거 하지. 도파민 썰 이런 거 얘기하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해지기도 하고 제 진지한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요. 딥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있어 보세요. 친구들 만나면 너무 즐겁죠. 저도 좋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약간 외로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때 잠시에는 행복하고 더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살아주지 않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 그들도 저도 뭐 가족이 생겼을 때 가족이 제일 소중하지. 친구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1순위가 되니까 그럴 때는 너무 공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혼자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생각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래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유튜브 찍은 이유도 그거예요. 춤의 방향성이 이러했다. 근데 뭐 그분들이 잘못하고 제가 잘못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는 저도 너무 과도기여서 제가 이러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그 시기 때는 그랬고 그 친구들도 이제 오면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들이니 그리고 뭐 살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여렸다. 조금 더 단단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은 사이들이 됐을 테고 저도 묵묵히 잘 나아갔을 텐데. 그리고 아까 제가 한 얘기들 동작이 뭐 많아서 내가 막 너무 힘들다, 난 춤으로서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제 의견이에요. 다른 분들은 너무 잘 풀어가고 있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게 너무 지금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방향성도 다 뚜렷하시고 멋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뭐야? 왜 저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 저랬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겠죠? 옛날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르면 싫어할 수도 있고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지금은 이제 우선관계도 너도 싫으면 나도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좀 많이 오픈마인드가 나름 좀 되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랬다. 뭔가 이거를 사실 발리 오기 전에 집에서 찍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발리 가면 찍어서 올려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로 와가지고 찍게 된 것 같아요. 지루하셨죠? 엄청 길었네요, 혼잣말이. 그랬다. 앞으로 제가 이제 요가 TTC 하는 과정을 찍을 수 있으면 좀 편집을 해서 올려볼 텐데 제가 좀 귀찮은 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음에는 재밌었던 여기 발리 오기 전에 재밌었던 비행기 도파민 썰도 있거든요. 고백할게. 그래서 그거 이제 연달아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것도 예쁘게 봐주세요. 근데 뭐 제가 이걸 뭘 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분만 봐주셔도 그래도 10분이나 봐주셨네가 될 것 같고 이유 없어요. 뭐 그냥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에 저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간혹가다 올려볼게요. 여기선 헬로라고 하더라고요. 헬로 아닌데 마지막 인사는 뭔지 모르겠다. 그냥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